네, 우리가 이동할 때 자동차를 많이 타는데 최근의 경향들은 스스로 걷는 거죠. 또 아름답게 편하게 걸으면서 업무도 보고 도심도 즐기는 게 최근의 추세인데요. 서울시가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차도는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것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노력들,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언론인 등의 사회 각 계층의 인사 33명으로 구성된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시시각각 토크에서는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으로 위촉된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교통 환경 관련된 일을 워낙 많이 하시지만 이번에 또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예. 할 일이 많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먼저? 네. 우리나라의 보행권 확대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이제 녹색교통 활동을 통해서 소개된 게 지난 93년인데요. 네. 20년 정도 됐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출범과 이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서울시가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서울시에 꽤 많은 수의 이제 협식이고 이제 거버넌스 위원회 같은 것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네. 이 걷는 도시 서울이 서울시의 주요한 시정 방향으로 이제 대외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시고요. 네네. 자, 걷는 도시 서울시민위원회가 총 33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던데 그럼 네. 시장님 포함해서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시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민간에서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지신 네. 네. 3대 이용준 교수님. 문화청장을 지내신 유홍준 교수님이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가 걷는 도시 서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이 실제로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본부의 본부장들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녹색교통을 비롯한 교통장애인 문화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의 보행 전문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편하게 서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역할이 막중하십니다. 네네. 33분 하면 독립운동 민족 대표가 33분인데 예.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강조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일 제1차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활동 기간은 그러면 뭐 얼마나 되시나요? 일단은 2년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첫 번째 회의는 이제 킥오프 모임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이제 서울의 이제 보행 관련 계획들을 좀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제1차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에서 또 시민위원들의 많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비전과 철학이라는 기조발제를 일단 네. 하셨고, 네. 근데 참여하고 계신 위원들이 워낙에 이제 이쪽에 전문가분이시다 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파리라든지 네. 영국 런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이 이제 보행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지금보다 혁신적이어야 된다는 뭐 따끔한 지적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내 모든 교차로에 좀 횡단보도를 좀 전면 좀 설치하자라는 네. 좀 파격적인 제안도 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 보행과 관광을 좀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불편 없이 네. 우리 걸을 수 있도록 이 보행 안내 지표들 또는 표지들을 좀 개선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이 이제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과 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 참여를 통해서 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출발 모임 시민위원회는 그러니까 위원들만 모이신 거죠? 시민들이랑 함께 모이신 건 예,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대로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네. 일단 이제 1차적으로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일단 계획을 좀 논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모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는 건데 뭐 꽤 첫 모임부터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이시니까 네네. 뭐 몇 마디씩만 하셨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시민위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걷는 도시 서울 추진기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고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의 서울시 정책과 좀 다르게 예를 들면 효과적으로 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문가 차원에서 좀 모색을 할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 참여 또는 주민 주도형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주요한 사업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이제 시민들한테 좀 알려나가야 되고 또 네. 공감대를 또 키워나가는 그렇지. 이런 일들이 좀 아마 주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걷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어볼게요. 예,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 7017 프로젝트라든지 네. 남산 예장자락하고 세운상가 주변 도시 재생한다는 사업하고 이 퇴계로 도로를 이제 로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꾼다든지 네. 도심의 주요한 보행 루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시의 이제 주요 추진 계획들을 좀 보면은 크게 4가지 이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기 쉬운 도시, 그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걷는 도시 이렇게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8대 핵심 과제와 아까 소개드린 35개의 주요 세부 사업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검토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겠지만 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뭐 방향성 자체는 이제 걷는 도시 또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제 포화된 도심은 환경이라든지 거의 뭐 차량도 진입을 제한하고 그렇죠.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 소개해 주신 주요 방향들은 평가를 하시면 어떠신지 하고요. 그 가운데서 보다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밀고 가야 될 사안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최근에야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홍보되고 이제 주목받다 보니까 예.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는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한 정책의 이제 변화들이 제대로 시민들의 일상에 정착되고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틀에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할 텐데 네. 결국 또 이게 이제 시민의 공감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아마 다른 선진 도시의 사례들처럼 매우 다양하고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 이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시면서 몇 차례 그 협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네.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서울시하고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함께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관이 주도적으로 예. 모든 행정을 했다면 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관과 민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고민이 많겠는데요. 시민들은 일테면 뭐 네. 저도 그렇고 사무총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24시간 걷는 것만 걷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또 예. 대중교통도 타고 버스도 타는데 일테면 앞서 그 퇴계로 쪽이죠. 로드 네네. 다이어트란 말이죠. 길을 이제 차도를 좁힌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인도를 넓힌다는 건데 네네. 그런 게 이제 걷는 보행자들에겐 좋지만 사실 차로 타고 다니는 분들은 네. 길이 좁아지니까 차가 막힐 거고 생각해야 될 게 상충되는 게 많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 중심의 이제 교통 문화에 익숙해져 네네. 계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는 건 좋지만 네. 자동차 이용이 불편해지면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소개드렸지만 서울과 같은 이 선진 대도시들이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 경제라든지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멀리 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서울의 인사동이라든지 명동만 하더라도 이 보행자 우선 지구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 실제로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확산해 나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나 도시 네. 경제에 활력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셔도 괜찮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치가 또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인식의 네.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걷는 도시 서울 사업에서 좀 보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주요하게 지금 현재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계획들이 보면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서울역 7017 프로젝트와 같은 서울 도심이라든지 대표 가로를 바꾸는 게 하나 있을 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이제 보행의 불편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택가 골목길이라든지 이 생활도로에 훨씬 더 그렇죠. 체감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 과로라든지 도심을 바꾸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좀 더 힘있게 간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택가 골목길과 생활도로를 바꾸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야말로 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열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협치 체계를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게 주로 이제 도심 권역에서 사대문 안에서의 어떤 걷기 좋은 길 그것을 통한 또 외국인 관광객이나 주거 다니시는 분들의 어떤 보행권 보장뿐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주택가의 생활도로나 골목길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네, 것까지도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민위원회는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 시민위원회 산하에 저희가 이제 실행위원회를 둘 예정이고요. 좀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다뤄질 텐데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보행의 지금 현재 실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또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받을 거고 네.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 위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실제로 지역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그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한 시민 공모전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아까 도심에 대한 그 재편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론의 공감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뭐 시민 대토론회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이고요. 또 언론이나 또는 이런 신문 지상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기고들을 통해서 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그러게요. 공감을 높여가는 활동들을 좀 할 계획을 갖고 예.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문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실행위원회나 공모전이나 홍보 활동. 네. 우리가 좀 서울 규모의 이런 서울도 메가시티잖아요. 그렇죠. 좀 벤치마킹할 만한 걷는 도시의 모형이 좀 잘 된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좀 그럴 만한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최근의 변화로 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네. 도심 전체의 통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런던의 경우는 2003년도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에 실제로 교통량이 감소되면서 대표적인 그 도심 가로라고 할 수 있는 옥스포드 스트릿을 실제로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을 해서 네. 가고 있고 자동차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조차도 네. 지금은 예를 들면 그 타임스퀘어 광장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이런 곳 브로드웨이 스트릿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지금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도시들은 안 그래도 좀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관광객들을 훨씬 더 많이 유치하고 또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을 걷다 보니까 걸으면서 보는 어떤 그런 실제로 이제 풍경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 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 파리 개선문 앞에 샹젤리제 거리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다고 네. 그래가지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네. 우리 광화문에서도 좀 차 없는 거리 네. 먼저 하고 있는데 그런 하고 게 다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해외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물론 위원회가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재편이 됐던 게 시민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 맞습니다. 아닐까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공감을 또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걷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또 필요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은 이제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발전한 도시고 이 도시 인프라나 인구 규모로 봐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선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 중 사망 사고가 절반이 넘고요. 최근에는 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서울의 눈부신 발전 이면에는 어쩌면은 이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진리라든지 네. 사회적 정의가 애매모호하던 엄중한 현실이 이제 사실 공존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보행 중심으로 바꾸면 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실제로 네. 그렇지 않다라고 측면에서 좀 기대를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내 집 앞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피해서 걷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좀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걱정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서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자리에서 시민 참여를 약속했고 또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약속을 네.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하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토크는 걷는 도시 서울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송 처장님을 포함해서 33분의 위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변화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